토지주택박물관, 주택도시역사관.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세상에. 와, 우리가 LH 하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일기를 쓰고 계신가요? 10년 동안 일기를 쓰셨다는 분, 여기에 일기가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습니다. 여기는 진주 토지주택박물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역사박물관, 우리나라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의 주택 전청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울산 지역의 농사와 관련된 수리시설이나 일기가 소개되어 반가운데요. 울산 약사동 제방은 6, 7세기 수리시설로 2013년도 LH가 제방 단면을 그대로 살려서 전시관을 만들었고, 울산 박물관에서 이관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높은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별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차수벽에 내력벽을 덧대거나 부역공법, 토심, 판축공법 등 복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역공법이란 흙과 흙 사이에 잣나무가지나 잎사귀를 깔아서 흙이 밀리지 않게 하는 공사 기법입니다. 주거에 대한 정립과 토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많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토지문서, 토지측량 계산법, 또 토지세 계산법 등 알 수가 있고, 많은 지도가 편찬이 되었고, 배산임수의 풍수 원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땔감이나 물, 농경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심원권 일기입니다. 원본이 있고요. 국사편찬위원 구격본에 의하면은 심원권은 울산에 살았고 1870년부터 1933년까지 일기를 꼬박꼬박 썼는데, 급제는 못했지만 과거 공부를 했던 유생이라 양반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농사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농사의 제일 중요한 날씨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비, 바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당시 이양법으로 벼농사를 짓는데 대략 80여일이 걸리고 고구마, 담배 등 다양한 농작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생활 관련해서 가장 큰 특징은 쌀값을 꼬박꼬박 적은 것인데요. 보릿국의 시기에 가장 높았다가 추수 때 내려가는 것, 또 소금솥에 뗄 나무단을 옮긴다든지 소 키우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 기록이 보입니다. 그럼 그의 의식세계는 어떨까요? 성묘, 시제 등 문중의 일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쇠돌이가 집 나간 지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마음의 병이 날 정도로 또 운정 있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집신 300커리를 만들어서 팔지는 않고 다 나눠주기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난을 면하냐라고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심원권은 아내의 잔소리를 꾹 참는다, 내가 참아야 집안이 편안하다라고 했고, 세상에는 이익보다는 인정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인정을 베풀면 매사가 풀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서 5년 12월 10일 1879년 12월 12일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열흘에 한 번씩 쌀값을 알아봐야 되니 쉴 수가 없다. 쌀값이 올랐다는 상인의 말.
쌀 한 되에 2전 3, 4푼이니 쌀 한 대가 12호, 6명의 농부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올해 농사는 작년보다 못해서 가격이 올랐다. 세상 일은 참 알 수가 없다 라는 소회를 적고 있습니다.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